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자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게 지난 10일 날 한 여론조사 같은데요. 여론조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50%, 정권 연장이 44%.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정권 연장이 아직 44%밖에 안 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전주에 비해서 정권 교체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해야 된다. 재집권이 아니죠. 집권해야 된다. 이거는 5%가 줄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거는 5%가 늘었습니다. 요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죠. 지금 지난번까지만 해도 정권 연장에 대해서 30%대로 나왔었는데 네. 40% 진입한 것이 상당히 획기적인 거고, 네. 지금 이 구속 취소에 대한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10일 지난 그렇기 때문에 11일이고 만약에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면 여기에서 한 3% 정도는 더 올라가서 네. 박빙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집권 여당이 정권 재창출하는 것은 견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집권 여당이 정권 재창출할 때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지금 역대 보면은 보수와 진보 한 번씩이 국민들이 주는데, 워낙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하니까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보수 정당에서 만들어서 민주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산으로 간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오차범위 이제 내 들어섰고, 그렇네요. 조만간이면 이게 또 골든 크로스라고 아십니까? 골든 크로스.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있겠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저런 거 조사를 조기 대선 헛꿈 꾸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기 대선 무슨 조기 대선입니까?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되는 이 마당에 우물에 가서 뭐를 찾는 거예요? 숭늉을 찾는 숭늉 거죠. 누가 끓여줍니까? 이거 국민이 끓여줘야 되는데 국민이 그렇죠. 끓여줄 생각이 없어요. 조기 대선 꿈꾸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조기 대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차기에 하는데도 전부 그게 족쇄가 될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당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목소리를 누가 크게 내느냐, 그게 차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다 하고 난 뒤에 본인이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TK입니다. 정권 연장론이 유일하게 우세해서 55대 3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정상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데가 호남이 64%인데요. 네. 이거 호남이 64%라는 거 사실은 호남 같은 데 90% 나와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나 그때 보면은 호남에는 지팡이만 꽂아도 네. 민주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실제 지금 국회의원들 선거에 보면 민주당이 거의 70%에서 80% 나오잖아요. 네. 그에 비하면은 정권 교체론이 64%라는 게 호남 쪽에서도 15% 이상 이 정권 연장론을 지지하는 이렇게 거죠. 지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인천 경기가 역시나 55%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5% 지금 높은 거죠. 서울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서울. 정권 연장이 45, 정권 교체가 48,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이 집회하는 거를 사실 지방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만 알 뿐이지만 서울 사람들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이 45고 정권 연장이 48%다. 서울의 인구가 지금 5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 지난 총선 때 제가 뭐 직접 총선을 뛰어봤는데 네. 정치인들은 우리 각 지역에서 돌아다니 보면 압니다. 네. 지난 총선 때는 정말 쌀쌀했거든요. 네. 서울에서 네. 여러 가지 뭐 의료계라든가 이게 정말 국가적을 위해서 좀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불편을 주니까 네. 유권자들이 그때 당시 상당히 힘들어해서 상당히 뭐 냉랭했었는데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정말 냉랭했습니다. 네. 뭔가 모르니까. 네. 그러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네. 따뜻해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은평을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네네, 계시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체감을 하시겠죠. 야, 서울이 3% 차이라는 거 굉장히 저는 이거 수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충청권이요. 정권 연장이 48이고 정권 교체 45. 보통 충청권이 스윙 보터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충청도가 정권 연장이 3%가 높아요. 충청도 대표 주자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보면은 캐스팅 보트를 진 것이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것은 왜 됐습니까?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김대중 씨를 지지해서 그때 대통령이 됐고 충청이 캐스팅 보트를 칩니다. 그래서 충청에서 이기는 후보가 네. 무조건 당선이 되고 네. 충청은 어떤 그런 표심이 있냐면요. 견제 심리가 있습니다. 예. 어느 한 곳이 좀 기울어지면 그 부족한 곳을 또 채워주고 그런 아주 현명한 그런 캐스팅 보트를 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충청도 아닙니까? 네, 물론 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뭐 충청권 민심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딱 그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좌우의 여론 차이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네. 충청권이 지금 정권 연장이 3% 높다는 건 이게 이제 전국적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대구는 월등히 정권 연장률이 높지만 부산 경남 정권 연장이 49.5%, 정권 교체가 46%, 부산 경남에서도 거의 4%가량 정권 연장이 높아요. 네. 그럼 얘 뭐 대세 완전히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부산에 대해서는 잘 설명 좀 해주세요. 부산은요, 지난번 총선 때 보세요. 그때 당시는 대통령 인기가 많이 없을 때였잖아요. 이제 몰랐던 거지. 개몽되기 전이었죠. 그때도 부산은 한석, 부산 북강서 갑인가 을인가 전재수 의원, 거기 한 명 빼고는 전부 몰표로 엊그저께 그냥 공천장 내가지고 공천 받은 사람들, 제대로 검증 안 된 사람들도 전부 몰표 뽑아서 다 뽑아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뽑아줬더니 헛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영구의 정연우, 그 다음에 네. 저 부산 진해 정성구,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해서 장례찬 몰아내고 공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영구에 갑자기 그 동아일보 출신이라고 정연호 갖다 꽂은 게 한동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성구 교총회장 했다는 1억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그냥 와가지고 무주공사 그냥 혼자 그냥 공천 받았어요. 그 뒷배가 뭔지 몰랐는데 그 우리가 한동훈 대표 때 조직부총장 시켜줬죠. 아, 그렇구나. 네? 그 한동훈 줄 잡아가지고 공천 받았는데 지금 헛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서 다음번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누구 줄을 타가지고 공천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왔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지만 부산에서는 그때는 대통령이 힘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라도 다 밀어줘가지고 대통령한테 힘이 돼야 된다라고 밀어준 곳이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권 연장론이 이렇게 4% 가까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에서 지금 배신자들을 많이 가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이 불법 부당한 탄핵을 한 뭐 우리 어제 얘기했던 그 뭡니까 서부지법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경찰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당에서 1호 당원인 대통령이 구속당하게 만든 탄핵당하게 만든 그런 세력들은 다음 총선에 이것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겁니다. 심판 받아야죠. 네, 심판 받아야죠. 정치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알고 정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이 보면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37%, 이제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44%였는데 양당 간 1.7% 그러했는데요. 지금 결과는 뭡니까? 지금은 또 뭐 역전됐죠. 그러니까요. 네.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네. 역전돼서 국민의힘이 지금 높아졌어요. 1% 차이긴 하지만 지금 높아졌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처럼 대통령이 석방될 무렵에 여론조사 진행됐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가 반영이 안 됐을 거다. 네. 근데 지금 이 구속 취소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뭐 민주당이 또 뭐 30호 탄핵, 31호 탄핵을 예정하고 뭐 네. 지금 기고만장한 그런 네. 국회 독재적인 발상을 지금 하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으니까 국민들은 더 지켜보겠죠. 네, 네. 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인터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 말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려면 지금 어쨌든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닌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경선해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지금 현재는 새미래당 상임 고문으로 있죠.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네, 또 새미래로 창당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새미래당 상임 고문입니다. 현재 직책이. 네. 그래서 대선 때 그 수도권에서 결선 투표를 했으면 그때 한참 막 치고 올라와서 이재명 후보가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냥 전체 결선을 합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구속 취소에 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네. 적법 절차가 준수가 안 됐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죠. 상임 고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만약에 2심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설사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2심에서 유죄 나오면 끝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재판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후보 교체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그렇게 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네. 이낙연. 나는 이낙연 후보 같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은 힘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또 그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정책 행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민주당 당원들의 신뢰를 받겠느냐. 얼마 전에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 그랬더라고. 뭐 국민의힘은 극우고 자기들이 뭐 보수 정당이다. 이런 그래서 보수의 여전사가 민주당으로 간 겁니까? 그런 거죠. 기도 안 차가지고 제가 민정 사람들은 이현주 의원 잘 아시죠? 잘 어떤 알지는 인연이 있어요? 아니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그래? 중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년 위의 선배라서 네. 같이 뭐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말들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친하게 알고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어제 보수의 여전사가 민주당 가가지고 그렇게 이재명 빠가 될 수 있는지.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글쎄요. 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희 학교 동문이란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면서 보수 정당에서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치는 결국은 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념이 같은 사람이 동지인데 네. 그러면 동지도 없이 그냥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뭐 그러면 이건 정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민주당으로 바꿔 갈아탔다고 민주당이 출마했다고 그 지역에서 뽑아주는 그 지역 시민들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시는지 그냥 단간판만 보고 찍으시나 봐요. 저는 도저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유권자들께서 물론 이제 정당의 간판이라는 거는 뭐 경선을 통해서든 어쨌든 그 당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당 공천제라는 건데 아무리 그렇지만 내용 없이 간판만 보고 뽑아주니까 오늘날 민주당이 저렇게 일당 독재를 해서 당간판 앞세우고 숫자 앞세워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주를 국회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정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 문재인 대통령 친문계를 엄청나게 강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 네. 견제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온 결국은 당리당략으로 이재명계가 친문계를 견제해야 되니까 네. 그런 또 상징성으로 이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정치라는 게 무슨 도의가 좀 있어야지. 숫자상으로 좀 유불리만 따져가지고 정치적 계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자, 민주당의 이것도 하나 또 짚어봐야 되겠어요. 보수정당이다라고 보수정당을 표방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서 말과 행동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진 한번 그 김민웅 씨 사진하고 이재명 대표 같이 나온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 네. 흰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계신 분. 저 사람이 촛불 행동의 김민웅 대표라면서요. 네. 근데 저 사람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님이시라면서요. 예, 유명하죠. 네. 김민웅 완전히 네. 좌파의 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좌파의 예, 상징. 극좌파죠. 예, 저 자세히 극좌파의 읽어보세요. 상징. 밑에 기사 뭐라고 돼 있는지. 섬뜩합니다. 읽어주시죠. 저 읽기 싫어요. 저도 읽기 싫어요. 저 진짜 읽기 싫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네. 윤석열 목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참수라는 말을 뭐 함부로 저렇게 쓰고 네. 물론 뭐 지난번에 또 모 의원은 네. 칼을 저기 광화문에서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뭐 칼 들고 사진 찍고 사진 찍었죠, 예, 그렇죠? 예, 참수용 칼을 들고 네. 사진 찍고 네. 참 잔인한 정치인들. 칼을 참수라고 이렇게 써줬었어요. 참수였어요. 물론 뭐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지지자가 만든 거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것뿐입니까? 전 서울지검장 출신인 의원께서 뭐 그때 한창 대통령 그 체포영장 나왔을 때 총 맞을 각오를 하고 그다음에 관을 메고 나온다는 심정으로 이따위 얘기를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뭐라고 했습니까? 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다라고 열심히 해서 했잖아요. 네. 이루겠다. 그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마포의 모 민주당 위원장 경찰대 출신 여성 위원장은 그 경찰대에서 배운 걸 다 써가지고 뭐 헬기로 투하하고 뭐 그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네. 무슨 테러범 잡습니까? 테러범 잡으러 들어가- 대통령을 테러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내란죄를 덮어 그러니까요. 씌웠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무슨 중도, 그다음에 우클릭, 그다음 민생을 위해서 뭐 경제를 위해서 우클릭 이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는 저런 분자들이랑 그 집회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모든 조력을 이 촛불행동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노총.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진 아닙니까? 민노총하고 촛불행동 뭐 빛을 밝히자. 빛을 밝히자는데 지금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네. 이게 아닌데 지금 네. 싶어서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매일 밤 나가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빨리 나와라. 그리고 저 김민웅 씨, 저기 동생이 누굽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뭐 물론 김민석 그 최고위원 뭐 해서 386의 대부에 옛날에 뭐 서울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또 탈당해서 뭐 다른 데로 갔다가 그분도 한 10년 쉬었죠, 그렇죠? 예, 김민세라는 그런 별명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념적인 어떤 이 캐릭터들이 꽉 묶어져 있는 네. 그런 인너성 글이 대단한 겁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그리고 석방, 이것이 향후에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형사 재판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구속 취소의 사유를 분석했을 때 형사재판 본안소송 역시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탄핵 심판이 각하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각하를 위해서 국민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은 정말 이제 각하되면은 이것은 절차적 위반, 적법 절차가 위반되고 이건 헌재에 올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각하를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각하를 시키면 아주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죠. 이 각하를 시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시 탄핵을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탄핵 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예, 있다. 그것이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면 기판력이 없다. 그래서 각하보다는 어차피 재판을 지금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기각을 해야 된다. 기각이라는 것은 판결문이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절차 위반, 절차적인 명확성이 없고 과정의 적법성을 상실한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로서 이것은 그리고 내란죄가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 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그리고 뭐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훈 전 특전사령관의 그 여러 가지 증언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에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한다. 이런 판결문이 있어야만이 네.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 그런 걸 못합니다. 그것이 네. 기판력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각하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기각을 시켜야겠네요.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네. 기각. 윤상현 의원도 뭐 각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도 당연히 이 사건이 그리고 원래 그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핵심이어서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 지금 헌재에서 그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또 제2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기각을 위해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다시 국회로 와서 민주당이 한 2, 3일이면 이걸 또 탄핵을 또 소추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소추를 해서 지금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지난번 탄핵처럼 한동훈 한 개가 한 10명만, 8명만 이탈을 하면 또 탄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하보다는 네. 기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왜 기각이 되냐? 5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공소제기가 위법해집니다. 공소제기가 위법해진다는 것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요청으로 제기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판결을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고 공수처가 만든 모순 수사기록 증거는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리고 증거채택 있죠. 네. 증거채택도 위법.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내란몰이 단초한 홍장원의 메모는 조작과 거짓이 있고 밝혀졌고 그리고 네. 곽종근 진술도 회유와 협박의 오염투성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 의결이 내란죄를 포함해서 내란죄가 90%였는데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결의 절차적인 흠결이 크다. 네. 이 5가지 이유로 기각을 해야 된다. 저희가 5가지 기각 사유를 오늘 장성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우리가 딱 머릿속에 착장을 하고 네. 당당하게 기각을 부르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계속 평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까? 14일에서 15일이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변수가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해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절차적 어떤 법적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과연 이것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뭡니까? 헌법을 위반해도 됩니다. 네.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 있냐 없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사라진 탄핵 심판 이것이 과연
헌법적 위반이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직권남용과 정치적인 책임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의 구속 취소 결정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쫙 다 헌재에서 지금 평의를 하다 보면 좀 더 심리를 더 촘촘히 왜냐하면 지금 뭐 삭발하고 단식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는 가포 비상 그리고 뭐 지금 가포 비상이 걸렸어요. 이제 그날 헌재 결정이 심판이 선고되는 날은 가포 그치요. 비상을 그쵸. 한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그리고 공정해 보인다고 할 때까지 평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가 없어요. 앞으로 5일 뒤면은 금요일이면 4일 뒤면 이제 하는데 4일 뒤죠? 4일 뒤면 하는데 이것이 뒤로 연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가 빠졌다는 거는 헌재에서 결국 살펴볼 것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제 그걸 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란죄는 빠졌고 형사재판에서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헌재에서 내란죄는 뺐지만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가지고 심판하겠다. 형사재판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에서는 빼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향후에 이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형법 제 327조 제 2항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대로 보는 거죠. 공소제기가.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자기들이 수사해서 이것을 구속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란죄다. 그리고 그걸 아니면 내란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이라면 대통령의 직을 넘어서 했다면 그것은 형사 불소추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 가능성이 있답니다. 기각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다. 공소 취소한 재판부가 네. 지금 형사 재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귀현 부장판사님. 네. 저 요새 영웅으로 네. 영웅으로 네, 영웅. 평가받고 계십니다. 자, 네. 그분이 전남 순천 출신인데 판결 그동안의 판결한 거 보면 야 정말 정통 판사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인정을 합니다. 부산 동부지법에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도 대단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사법부를 앞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다시 조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뭐 탄핵도 다 끝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조사는 이제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한 그것은 없는 공수처가 그게 아니라 뭐냐면 경찰에서 해가지고 검찰에서 또 저 제대로 이제 기소를 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헌재에서 각하하면 기판력이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이것도 기판력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다시 정식으로 해라.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수사를 한다는 것이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걸 감히 누가 또 그럼 하겠습니까?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강제로 수사권 남용하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수사하는 주체들이 그때는 서로 안 하려고 네. 눈치만 보고 있을 겁니다. 승냥이 때처럼 서로 지금은 해서 요번에는 공을 막- 세우려고 경찰과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와 검찰이 달라들었었지만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거다. 그 후에는 이제 서로 눈치 보고 딴 데 보고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이 내란죄라는 거는 지금 이제 구속 취소 사유에도 뭐 나오지만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이거 형사재판에서도 입증하기 힘들다라고 하고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공소기각이죠. 공소기각.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공수처가 자기들이 수사권한이 없는데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요리사 자격증인데 내가 중국집에 가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쫙쫙 늘리는 거. 수타. 수타. 면 늘리는 거. 수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수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서 오히려 더 많이 먹으러 올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네.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이것은 뭐 우리 전문가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이 지금 어쨌든 뭐 또 이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잖아요. 네네. 지금 구속 취소가 됐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절차적 적법성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얘기를 해왔고 항의를 해왔고 또 변호인단에서 지적을 해왔는데 그게 결국 지금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 이제 보단 재판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더 이제 중시될 가능성이 크죠. 다시 절차적 위반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차원에서 하려니까 촘촘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피고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각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헌재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허영 아주 유명한 네. 이 헌법학자들인데 87년도 헌법을 만드셨던 분. 네, 그렇죠. 네. 그 절차적 문제성 10가지를 지적했고 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거 지성우 성대 법조연구소는 전 헌법학회장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심리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네. 방어권 보장이 안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기각해야 된다. 이인호 유명하죠. 네. 이인호 교수. 네. 윤상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인호 교수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탄핵이 무효다 주장해가지고 뭐 지금 제명까지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최희수 광원대 법조원 교수 또 이호선 네. 국민대 법대학장 네. 마찬가지죠. 네. 유명한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 그리고 비사법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에서 이 심판은 기각돼야 된다. 물론 각하라고 얘기도 했지만 네. 우리는 기각을 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각을 저희 정치업에서는 기각을 네. 주장하겠습니다. 제2의 뭐 탄핵 소추안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형사 재판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뭐 선고를 지연하든 어쨌든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현명하게 결정이 내려져야 이후에 형사 재판도 좀 무탈하게 끝이 날 수 있다. 뭐 장기화되거나 기각되거나 뭐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일단 기각이 돼버리면 사실은 재판에 힘이 빠지고 뭐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그렇죠. 고유 권한에서 이제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빼고는 볼 게 없어요. 직권남용은 또 대통령은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선고가 빨리 되는 게 좋을까요? 늦게 되는 게 좋을까요? 뭐 아니 그건 뭐 저는 모르겠어요. 늦게 되려면 4월 18일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까지 가면 광장에서 너무 우리 애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힘드니까. 힘들어서 지금 뭐 소문을 들어보면 여러 별 소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4대 4 헌법재판 재판관끼리 밥도 안 먹고 지금 얘기도 안 한다는 그리고 얘기도 5대 있고요. 3으로 기각이 오고 인용이 3이다 뭐 그런 소문도 있고 네, 네. 4대 4 뭐 네. 물론 8대 0이라고 또 뭐 인용되는 그런 8대 0은 헛소리 안 될 것 같고요. 헛소리 네. 헛소리하는 뭐 평론가들도 네, 있는데 네. 뭐 4대 4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4대 4만 돼도 네. 기각이다. 네, 그렇죠. 4대 4만 돼도 5대 3으로도 돼도 기각이에요. 뭐 그런 결과라면은 너무 늦지 않게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네, 심사숙고. 3월 중순에서 말 전에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